고질적 논질환 치료 시신경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신경염은 이제 시신경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는데, 시신경은 우리가 이제 눈에서 이제 각막, 가장 바깥쪽이 각막, 우리 렌즈에 해당되는 그 각막이고요. 그 각막을 이제 조절해서 이제 라식 수술을 해서 굴절조를 맞춰주는 거고요. 깎아낸다든가 또 이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개념으로 이제 각막을 깎아내거나 이렇게 오목 렌즈, 볼록 렌즈를 만들어서 원시와 근시의 교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빛, 각막은 아주 투명한 렌즈 같은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수정체에 초점을 맞춰서 또 망막의 정중심인 황반에서 이렇게 빛이 모아져서 그 황반에는, 망막 중심부에는 수많은 신경과 600만 개라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인 빛이 뇌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많은 우리가 그 광수형체, 이 광을 받아들이는 수형체, 원추세포, 막대세포, 특히 망막 중심에는 원추세포가 있어서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그러면 전기로 에너지로 바꿨으면 우리가 전기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전선을 따라서 대뇌 후두부로, 대뇌 중추로 가야 되는데, 전선에 해당되는 것이 신경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전기줄이 잘, 피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어서 그 안에 전기가 잘 흐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피복이 까져버리면 전기가 밖으로 흘러버리겠죠. 그리고 전기줄은 까져버리면 이제 합선이 되거나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아 버리면 형광등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망가져 버리면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시신경이 수초화라고 해서 피복으로 덮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수초화된 것들이 탈수초화,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빛을 대뇌 후두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은 주로 20대에서 50대 그 여성한테 많은데, 특히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20대에서 50대 사이, 저번에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남성한테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망막에 장액성 물이 고이는 거, 망막 중심부에 장액성 막이 보여서 그것이 더 심하면 이제 황반에 상처도 입히고 황반에 주름도 생기게 하고 황반 변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시신경염은 여성 20대 50대 젊은 여성한테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성 망막염의 가장 큰 원인은 스테로이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염증 치료를 위해서 먹은 스테로이드가 큰 원인이라고 그랬죠.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눈 안의 염증, 그다음에 비염, 뿌리너스 프로이제, 또 관절염, 루마티스 이런 것 때문에 먹는 염증 치료약이 스테로이드가 백내장, 녹내장, 중심성 망막염 이런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신경염은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그런 걸로 인해서 전기선이, 피복이 벗겨져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분은 안구 안쪽에 시신경염이 있고 안구 뒤쪽에 시신경염이 있고, 안과 뒤 모두 시신경이 염증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시신경 염증이 안구 안쪽에 생겼느냐, 안구 뒤쪽에 생겼느냐, 전체 생겼느냐. 우리 포도막염도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포도막염은 홍채 모양체에서부터 뒤에 망막 뒤에 맥막락까지의 전체적인 염증이 있는데, 구분을 앞에 우리가 생기는 부위, 홍채 부위에 생겼는지 모양체 부위에 생겼는지
맥락막 부위 저 뒤에 망막 쪽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고 심각한 정도가 다르듯이 그래서 전반부냐 중반부냐 후반부냐 또 전체에 생겼느냐 이렇게 구분하듯이 시신경염도 안구 안쪽에 시신경염인지 안구 뒤쪽 시신경염인지 안구 안과 뒤 모두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심각성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구 이제 이 안쪽에 이렇게 이 안구 이 바깥쪽에 생길수록 증상이 가볍고 뒤쪽으로 갈수록 시신경이 증상이 엄청 심해지겠죠. 포도막염도 전반부에 생기면 염증성 소견, 우리가 뭐 눈이 부시고 아프고 충혈되고 눈물 나고 그런 증상이 되겠지만 포도막염도 뒤쪽에 생기게 되면 녹내장, 백내장, 또 시력 상실, 뭐 비문점, 유리체 출혈, 망막 출혈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병증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신경염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면역과 밀접한 연관에 있어서 심한 독감을 앓은 후에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출산 후에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는 세균 바이러스 그런 상태에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 바이러스 감염 또 이제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 뭐 이런 것들 있죠.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도 아까 얘기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신경이라는 것은 수초라는 걸로 전선의 피복처럼 덮여져 있는데 그것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 수초가 벗겨지는 그 미엘란이라는 이런 이름의 수초라 덮여져 있어요. 미엘란이라는 이름의 수초가 이렇게 피복처럼 덮여져 있는데 그것이 껍질이 까져서 신경에 장애가 오는 다발성 경화증으로도 시신경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발성 경화증을 함께 그 증상과 함께 시신경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아까 그 시신경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앞인지 안쪽인지 뒤인지 안과 모두 생겼느냐에 따라서 가벼운 시력 저하에서부터 빛조차 인식할 수 없는 감각 상실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증상이 초기에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 증상이 뒤로 심해지는 경우 안으로 더 번지는 경우는 빛조차 인식할 수 없는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 또 망막 중심부가 황반부가 600만 개의 원추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원추세포의 역할은 이 세밀한 물건과 우리가 색을 이렇게 인식하는 세포들인데 중심부가 이제 손상이 되면 시신경 손상이 이루어지면 같이 색각 이상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 다르게 보거나 이렇게 보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또 염증이니까 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통증. 눈을 누르거나 눈을 움직이면 많이 아픈 증상. 움직일 때 아프고 또 광시증이라고 해서 망막이 자극받는 증상. 망막이 자극받으면 광시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거리고 또 빛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을 움직이면 빛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망막 자극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뿌옇게 보이는 시야 장애. 당연히 뿌옇게 보이겠죠. 염증이니까. 염증인 대표적인 소경은 그 염증 통증과 함께 이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는 이제 염증은 항상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써서 안 되면 아까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면역 억제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시신경염이나 염증이 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염증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써보다가 그걸로 듣질 않는다 그러면 면역 기능을 억제시켜 버리는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억제시키는 약을 쓰냐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면역이라는 것이 외부의 균, 세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내 면역이 있는 건데 외부의 세균이나 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공격해 버리기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상태, 너무 예민한 내 면역 상태를 억제해 버리니까 그런 억제제를 쓰는데
이제 그게 또 문제점은 외부의 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다른 또 헤르페스라든가 다른 균에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치료해서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또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백내장, 녹내장, 아까 중지성 만막염, 또 망막을 붓게 하고 출혈되게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단계에 이르면 자가 면역 억제제를 써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면역 기능이 항진된 것을 내리는데 그러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이 쉽게 또 내 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균들이 확 들어와서 새로운 또 감염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에 스트레스나 자기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또 청록색 야채, 또 항상 면역이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소는 맑은 공기를 써야 되고요. 공원 산책이라든가 나무가 있는 공원 이런 데를 자주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영양분 자주 물을 자주 먹고, 특히 일반 물보다는 야채를 가른 물, 청록색 야채, 특히 청색 녹색은 일반적으로 간에 굉장히 좋은 색깔이에요. 먹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산에 가서 공원에 가서 청록색 나무나 숲을 자주 접하고 또 먹는 것도 청록색 야채, 블루베리, 블루콜리, 블루자 들어가는 것, 청포도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것이 내 눈의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청록색 나무, 숲, 또 그 냄새, 청록색이 주는 냄새, 향기 자주 맡으시고, 먹는 거 청록색 야채, 과일, 주스 자주 먹는 거, 자주 드시는 것이 시신경염뿐만 아니라 눈 자체의 면역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시신경염에 이제 염증이 심할 때에는 사무용한 용담, 사간탕을 해서 염증을 치료하고요. 시력 저하가 있고 광시증, 막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가 눈을 움직이면 빛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망막이 자극받는 증상이 있을 때는 지백지황탕, 명목지황탕 가감을 하고요. 눈 주위의 통증, 눈이 두비가 아프고 피곤하고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하고조산, 뿌옇게 보이고 시야장애가 있을 때는 석결명산을 가감해서 쓰면 현재 증상 시신경염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염이 초기에는 우리가 모든 염증 질환은 스테로이드를 써서 처음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되거나 또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않고 무리한 일을 계속해서 면역 기능이 깨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제 그거 안 되면 자가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는 더 증상이 확 더 심해지는, 그래서 가벼운 시력 저하서부터 심각한 시력 상실까지 올 수도 있는 병이 시신경염이라 보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 잘 취하시고 한방 치료를 잘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신경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